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선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효승 기후에너지 과장입니다.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남용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우리 그 많은 국 중에서 그래도 환경국이 제일 우리 평택시 푸른 도시하고 제일 연관이 많이 되죠. 우리 평택시가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라고 해도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아마 평택시가 최고 낮죠? 등위를 따지면은. 18년도에는 제일 꼴찌였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그 올라간 사유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뭐 지리적 상황 여건도 그런 뭐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저희 노력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뭐 비가 많이 왔다거나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도시에서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좀 환경이 많이 정화됐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그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상 치수로다가 올리려면은 앞으로 평택시에다 나무를 어느 정도 더 면적을 넓혀야 될까요? 현재 면적의 뭐 2배, 3배. 이게 탄소 줄이는 거는 나무만 심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저감하는 방향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최우승 과장님이 기후에너지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기후에너지과가 많은 또 역할을 해야 되겠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총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먼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 건물 같은 경우 이제 제로 에너지 이제 차원에서 건물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흡수원 차원에서 나무 심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 부분에서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평택시에 발전소가 어디가 있어요? 발전소 그 사업자로 저희가 신고하는 게 한 380군데 정도. 지금. 평택 시내. 예. 대부분 서부 쪽에 많이 위치가 돼 있죠. 예, 주로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미세먼지 농도나 그런 부분을 서부 쪽과 이제 우리가 평택시에 대부분 이제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권역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안 좋은 쪽이 어느 쪽 같아요? 아무래도 미세먼지 쪽이니까 서부 쪽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측정해 본 건 없죠. 네, 지역별로 저희가 이제 뭐 권역별로 측정해 본 어떤 기록은 없죠, 아직. 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북부 권역에는 이제 불악산하고 이제 임야가 좀 어느 정도 이치를 하고 있고, 남부는 임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충원산? 충원산 정도. 충원산 예. 충원산도 이제 뭐 이렇게 큰 산은 아니지만은 충원산이 있고, 서부는 산이 또 몇 군데 있죠. 네, 예, 현덕 쪽에. 현덕 쪽 제가 다 그 기억을 좀 못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남부권이 최고 어떤 농도는 안 좋아야 맞는 거죠. 그런 이치로 봐가지고 인목을 많이 면적을 넓히는 관계로 해서 환경 정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어떤 추정치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나무 식재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 식목일날 대단위로 나무 심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유지 관리. 나무를 유지 관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리고 이제 뭐 또 지난해 그 폭설로 인해서 나무 가지가 많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막 해가지고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위험 소목 제거라든지 이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 우리 평택시로 따지면은 환경 여건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장기간으로 가고 있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그런 우리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연간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에 대한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환경 정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 우리가 이제 후손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도시로다가 좀 물려주려면은 환경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연도 예산을 보니까 복지국이 약 한 8천억 정도가 좀 넘는다고 그랬는데, 환경국도 굉장히 예산은 좀 많이 세워놨어요. 2,392억. 2,392억에서 지출액이 약 한 2,006억 정도, 2월액이 약 한 130억 정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환경정책과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그 미세먼지 흡입 차량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예. 그거 제가 먼저 자료도 좀 받고 그랬는데, 도시공사 행정감사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효과가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지금 한 연간 8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예산 수상으로는 8억 정도 세웠습니다. 예산 투입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도시공사 이제 산정 추진해가지고 그 월 평균 운행 효과를 뭐 나무로 효과를 산출을 하면 한 뭐 월 16,800그루 정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진 흡입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정량입니다. 나무 하나 심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우리 저 펀드 사업소가 안 계시니까는 잘 어느 정도 들어가요? 나무 하나 이렇게 심는데 비용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물론 이제 뭐 그게 상부 환경부의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고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한 대당
차량 구입비가 얼마죠? 2억 8천인가요? 가격이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 처음에 당시에 구입할 때. 예, 그 정도 3억과 한 대당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공사 그 차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어쨌든 장비가 지금 평택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 예산도 우리가 연간 8억씩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어떤 그 코스별로 해서 오늘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량 운행을 한다라고 이제 뭐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겠지만은 평택시에서 상하수 사업소 이런 현장이 많이 있어요. 상수도 관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그 현장이 많이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주변이 굉장히 좀 산만합니다, 사실. 흙먼지도 날리고 뭐 아스콘 그 자갈도 좀 굴러다니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좀 안 좋아졌는데 공사업체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은데 날도 덥고 또 빠른 시간에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하시고 새벽에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비산먼지 흡입 차량을 그런 구간을 좀 돌려서 그 청소 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분진흡입차하고 청소차하고 구분이 네. 청소차는 이제 바닥을 그 쓸어 올려서 그 모래나 먼지를 흡입하는 거고요. 네. 분진흡입차는 약간 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청소차랑 분진흡입차가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거는 분진흡입차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가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는 바닥을 쓸어 올려서 모래와 먼지를 흡입하는 거고 저희가 운영하는 그 분진흡입차는 약간 떠서 위에 있는 공기를 약간 띄워서 바닥을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공기와 그렇죠. 먼지를 흡입하는 거라 그 청소 개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비단먼지를 흡입하는 거고 네. 자원순환가는 별도로 또 차량이 있어요? 청소차가 따로 있습니다. 아, 저 브러쉬 달린 차. 예, 자원순환가에서는 본청 관할에서 5대가 있고요. 안출 관할에 이제 4대, 송출 관할에 2대가 노면 청소차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거를 잘못 그 도시공사 측에다 잘못 제가 질의를 했구나. 그러면 그 맞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를 이제 흡입하는 그 차량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고 바닥에 어떤 그 분산물 그러니까 뭐 먼지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아 올리는 차량은 또 자원순환가에서 따로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자원순환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뭐 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읍면동이라든가 해서 뭐 네. 일본 국도 쪽에 좀 지저분한 게 많다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거기 과장님이 누구시더라? 약간 뭐 거기 소장님도 계시고 예. 계시니까는 그쪽하고 좀 업무적인 거를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안 되는 그런 구간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그 차량이 많이 밀집돼 있거나 뭐 주정차가 많이 돼 있거나 그런 데는 못 하고 있는데요. 거의 웬만한 데는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봉이 많으면 못해요. 규제봉이 많으면. 규제봉이 이제 갓길 쪽에만 없으면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요구 들어오면은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상하수 사업소 또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에 그 관리천 오염수 관련해서는 지금 마무리는 다 된 거죠? 예, 그 관련된 오염수 처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그 비용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총 60억 9,800이 이제 소요가 됐고요. 현재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 관련 기업체에 이제 고지서로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받을 돈이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 9,800만 원 다 전액 청구했습니다. 어디서 화성시에다가요? 아니요, 화성시에 있는 그 사고를 낸 업체요. 업체에다가. 예, 예. 그 업체 뭐 부도나지 않았어요? 예, 아직 뭐 부도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그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일부 금액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책임을 자기네들한테만 너무 전가하는 거는 문제있다 이래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는 있습니다. 그거를 변제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회사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관할 모기업도 다 아실 만한 대기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음에 잡았던 가압류도 보험 쪽까지 잡아놨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건물과 부지까지 다 압류는 잡혀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또 별도의 그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게 원래 그래서 30억짜리 보험이라 화성시하고 저희가 각각 일단 15억씩 먼저 수령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보험사에서 지출은 현재 중지시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 평택시 그 타 부서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어요. 생태하천과가 4억 1,600만 원. 아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태하천과 4억 1,600만 원. 안전총괄과 8,400만 원. 농업정책과가 5억 2,100만 원. 청북읍이 1,100만 원. 하수과가 2억 9,4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상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총 저희가 그 60억 9,800만 원 중에 시비로 쓴 게 이제 저희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12억 700만 원 썼고요. 그래서 총 60억 9,800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출한 금액, 말씀하신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청북업 하수과에서 처리한 비용을 모두 합쳐가지고요. 예. 그 회사에서 만세 부르면은 그냥 결승 처리하고 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압류를 건물과 토지분에 했었고요. 최초 압류는 약 한 60억짜리 보험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가압류 잡았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일단은 압류는 해지가 됐습니다만 그 관련 보험사에서도 원래 기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저희가 압류를 잡았던 부분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도 주지 않고 본인들이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천 인근의 그 지하수 수질 문제는 지금 어떻게 판단되고 있어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수질 검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예, 일단은 저희 쪽에 뭐 문제가 있다고 넘어와 있던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마무리할 때 저희가 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확하게 다 뽑아서 현재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회사가 어느 자단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회사에서 그거를 받아낸다라고 희망이 보여요?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까? 관계 법령하고 봤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이제 책임을 지게끔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거는 저는 큰 이상이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방제 작업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투입됐다라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던 게 자기네들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부분은 조금 현재 법령에서 아무래도 법원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저희가 뭐 필요한 만큼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는 책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예, 제가 아마 저희도 예상은 한 2년 정도는 아마 재판 결과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백운산 생태체험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용역비를 작년에 못 세웠고요. 올해 네. 본 예산에도 세우지를 못해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 예산을 세우시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보여서 못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거 환경정책과에서 백운산 생태체험 타당성 영역 검토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예, 예. 그 월곡동 마을 진입로 그 확포장 공사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과에서 하다가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 조만간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지금 저기 과장님 잘 모르실 테고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돼 있었어요? 이 월곡동에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마을 주민의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번 협의 끝에 그 도로 확장하는 거를 협의를 해서 그거를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 몇 분이서 요구를 하셨어요? 90명 정도. 90명. 예, 예. 여기는 90명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네. 아까 제가 그 미래전략국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소를 그 책임지는 과가 미래전략과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 지금 그 모곡동 중부 그 차고지 네.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송탄동 송탄 2통 부락이라고 해요. 옛말로 이제 하면 칠계리 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거기가 아파트가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자연부락 주민이 37명이 일괄 다 그 사업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시에다도 보내고 저희 의회에다도 보내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그 버스 대형 버스가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요. 도로폭이. 그래서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여기도 좀 환경 기후에너지관에서 예산 좀 세울 수 있나요?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부분은 이제 차고지 문제라 지금 그 수소 충전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발생된 거는 수소충전소라고. 그 내용이 이제 차고지 때문에 당초에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때문에 이거를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월곡동도 수소 충전소 차고지예요. 그 차고 충전소 차고지 주차장이 아니고.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네. 버스 충전하는 차고지라고요. 수소. 그 시설이라고 똑같은 시설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모곡동은 전기 충전하고 수소 충전하고 같이 하게 돼 있어서 좀 규모가 커요. 규모가. 한번 예산 좀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한 120억 정도. 그거는 시간을 갖고 좀 네. 검토를 해봐야 오늘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기념으로 환경국장님 오신 기념으로. 네. 뭐 저희가 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거기 이제 모곡동의 차고지는 공영 차고지니까 버스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의 이제 차고지여서 거기 연료가 이제 수소고 그거에 해다 보니까 거기 충전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건설교통국의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일부 제가 알기로는 송탄출산소 건설도시과에서도 아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수소 충전소 때문에 이게 별도로 진입로를 다시 검토하기에는 약간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련성은 있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이 모곡동 차고지가 더 커요. 비중이 월곡동보다는. 그러니까 월곡동에 110만 원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110만 원 세울 계획이 있었으면 여기는 250만 원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17 중로를 개설했는데 신규 개설했는데 120억 정도 일단 들어가요. 그 차고지까지 들어오는 그 개설하는데 보상비하고. 근데 건설 도로과나 여기 송출의 건설 도시과, 본청의 건설 도로과 그분들이 나서서 해준다는 답이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차피 수소 차고지 때문에 이렇게 이 확대가 되시니까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좀 넉넉하니까 환경부에서 한번 세워주시면 민원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답하셔야지. 저희는 충전소 관련을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여지면 월곡동처럼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당초에 이제 거기는 공영 차고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그게하고 여건이 월곡동 차고지 조성하면서 충전소들이 차를 전체적으로 거기다 주차하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왕래하거나 그러지 수소 않고 충전을 하면서 버스가 드나드는 차고지라고요. 잠깐 휴차하고. 그러니까 역할은 똑같다. 같다. 월곡동은 그냥 수소 충전만 하고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버스가 거기처럼- 들어가야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충전기에다가 예, 예. 버스를 갖다 충전기 앞에다가 버스를 세워야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헬기로 수송해서 충전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역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역할은. 그 자료를 제가 월곡동 거하고 여기 모곡동 거하고 제가 자료를 다 취합할 테니까는 같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충전소 역할이. 예산을 못 만들어요? 그럼 월곡동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우니까 우선 급한 게 월곡동보다는 이쪽이 먼저 급해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칠기동 쪽이 좀 급합니다. 방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생태하천과 제가 질의 좀 드릴 텐데 생태하천과 고생 지금 무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폭우로 인해서 하천 준설공사하고 그 제방 또 처진 것도 보강공사하고 우리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생태하천과. 지금 현재 도일천 그 통북천하고 준설공사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장안천 재해복구 사업도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진이천뿐만 아니라 재해복구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뭐 그 폭우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지난해 7월달 물바다가 됐었고 그런 상황이니까는 참작을 좀 하셔야 되고 사업비를 세워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은 급한 데가 있고 조금 시간을 갖고 할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생태하천과가 2월 금액이 좀 액수가 좀 큰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예, 계속 사업에 의한 공사 준공 미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용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 6월 달인데 이제 7월 달로 접어들었잖아요. 상반기 때 얼마나 집행했어요? 이 금액에서? 최대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액이 한 120억 정도 되잖아요. 색대하청과 2월액이. 맞습니다. 색대하청과 이제 질의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평택시에 시내 안에 천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시내 안에. 지금 시내는 지금 관통하는 그 하천은 지금 현재 통복천만 통복천.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도일천은- 도일천이나 이런 거는 외곽에 좀 약간 도일천도 외곽으로 보나요? 제일 중앙에 있는 도심지를 천이 관통하는 거는 통복천이죠? 통복천 하나 있습니다. 예. 뭐 과장님이 오신지 뭐 생태청 과장님 오신지는 이렇게 긴 세월이 아니니까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2009년도, 2012년도에 그 통북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한 280억을 투입을 했어요. 280억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그러면 지금 한 13년 됐나요? 13년? 2025년도니까 13년. 맞습니다. 이 280억 투자한 어떤 그 역할이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더 망가지고 뭐 이런 상태는 확인이 돼도 뭐 이거 제가 일일이 사진 다 시간상 띄워드릴 수는 없고 그런 사유가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우리 통복천 해면은 그래도 평택 시민들께서 많이 그 이용을 하는 자전거 도로나 도보나 뭐 각종 행사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하천인데 수질도 안 좋고 뭐 이 수질 문제는 뭐 아까 뭐 이은하 의원님도 그 이월비에 대해서 9년 동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이 통북천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돈은 돈대로 투입을 하지만은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사업만 계속 하고 있다. 과장님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통북천을 관리해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를 봐가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천의로 탈바꿈을 할 건가를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에 거리상 몇 킬로를 한 번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요즘에 그 주민 참여 예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거기가 동삭동도 해당이 되죠. 예. 비전 1동도 해당되죠. 통복동도 해당되죠. 세교동도 해당되죠. 원평동도 우리가 남북권에 8개 동이 있지만은 5개 동이 해당되는 그 천이에요. 그럼 주민 참여 사업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잘 인지해 주셨다가 각 동장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고 해서 통복천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고덕 LH 공사 현장 그 폐기물 불법 매립은 어떻게 됐어요? 뭐 별 양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장 최근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일단은 담당 관할 구역은 송탄 출장소 이제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송출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일정 부분을 파서 매립될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량 아마 이제 확인을 위한 그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토목 사업을 하고 할 때는 그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그 감리단장 감리 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 집행부가 관리를 하지만 이제 민간 공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매립된 부분까지 이제 다 이렇게 관할할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그 들어가는 자재 같은 거를 이제 볼 때 뭐 이제 재생토라든가 이런 거를 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 있지 행정력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런 현장은 대단히 토목공사 현장은 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업체를 위탁을 줘가지고 24시간 그 감시를 하게끔 하는 방법도 우리 평택시로 봤을 때 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불법 야간에 뭐 그 폐기물을 갖다 불법 매립을 하고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해서 안 보이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우리 담당 부서도 머리가 아프고 골치 뭐 다시 이거를 복구하고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련 법규를 보면은 이제 그 부지가 이제 민간 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매립이 됐을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이제 토지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좀 저희가 관할하고 관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매립에 대한 거를 처분은 당연히 행정적으로 처분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민간에서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 뭐 듣고 한번 방안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뭐 간혹 이런 현장이 발각이 돼요. 간혹.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내부 고발이겠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지하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불법 매립했다고 언론에 올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내부 고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려면은 어떤 그런 규모 있는 현장에는 토목공사 현장에는 우리가 위탁을 좀 해서 관리자 위탁을 좀 둬서 관리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그 마지막 그 우리 식품정책과는 잘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식품정책과 예산이 지난 한 해 예산이 14억 7천만 원인데 다 쓰고 이제 집 잔액이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2천만 원. 이거 14억 어디다 쓰셨어요, 과장님? 제일 크게 나간 게 지역급식지원센터 위탁금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인허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 식품 안전 관련해서 점검하고 그런 국도비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식품 안전 관리. 네. 요즘에 이런 철에는 뭐가 많이 발생되죠? 식중독 발생이 식중독. 네. 제일 큰 또요? 위험이고요. 네? 네, 식중독이 제일 지금 여름철은 제일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혹시 평택시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가 올해 있나요? 올해 2건 있습니다. 2건 있어요. 네. 뭐 어디라고 업체는 제가 뭐 여쭤볼 수 없고 이게 사실 그 식품정책과가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근데 14억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식품 정책에 대해서 14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경기도 타 시군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지만은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직은 제가 생태 하천가는 421억, 환경지도가가 50억, 자원순환가가 1226억, 환경정책과가 678억. 우리 저기 환경국에 소속된 과를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거야. 예산 현액 세워놓은 거를. 식품정책과는 14억. 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가별로 예산의 규모 갖고 뭐 이 업무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부서가 중요하냐를 제가 예, 물어보는 이 거예요. 중요도를 판단할 때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이고 식품정책과에서는 어떤 뭐 저희가 이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대부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간 작게 판단됩니다. 예산을 올려도 계속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하니까 못 올려서 그렇지, 여기도 200억, 300억 좀 다 활용을 해요. 그 예산. 이 부서에서도. 뭐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한번 개발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평택시 그러니까 음식문화 하반기에- 개선을 위해서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뭐 예산이 얼마 집행해서 얼마가 남았는지는 이건 지난해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은 그 자료를 좀 과장님한테 받으셔가지고 추경에 증액할 건 증액해야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예. 별도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상임위에서 일단 예비 심사는 하고 지금 이제 2024년도 우리가 이제 이 결산 심사를 좀 우리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기 2024년도 4월 1일부터 뭐 2025년도 4월 20일까지, 아니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시 자체적으로 이제 결산 검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 내부 결산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시의회에서도 한 분의 의원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결산 검사를 해서 나름대로 잘 결산 검사를 했다고 제가 일단 보고요. 보면은 저희가 이제 결산 검사를 토대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 결산 검사에 대한 권고 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한번 보면 전년도 것도 보고 뭐 올해 거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뭐 한 12건에 대한 큰 제목으로 해서 이 권고 사항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일반 회계 세입 미수납액 감소 방안 강구 필요, 납기내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2월 체납액 최소화 방안 권고, 징수 불능 체납액 효율적 정리 방안 권고, 예산 운영의 효율적 재고 및 불용액 최소화 필요, 민간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권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통한 장기 여유 재원 통합관리 권고,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합리적 설정 권고, 성과보고서 부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권고, 합리적인 성인지 예산서 작성 필요,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 필요, 계약 공사 용역 관련 보증 보험 전산 수령 의무화 권고. 요게 이제 이번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 권고 사항으로 좀 나온 내용인데, 뭐 해당 부서에 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공통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건 뭐 관련돼 가지고 잘 숙지해가지고 매년 똑같은 뭐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연도별 불용액을 전체 우리 평택시를 전체를 보면 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조 한 740억 정도, 뭐 국도비 반납, 뭐 집행 잔액, 불용 이런 걸 봤을 때 비춰봤을 때 현액 대비 불용액
율이 3.9% 정도 돼요. 23년도 같은 경우 2.8%, 24년도는 또 3.3%. 매번 먼저 불용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됐든 최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도 뭐 각 부서에서는 역할에 따라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뭐 태만하게 또 만약에 하시는 부서가 있으면 뭐 더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건 뭐 각자 역량이나 부서장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그거는 뭐 더 노력하셔가지고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제 100% 불효행액 현황을 보면 이 저희 그 아까도 손하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국을 보면은 예산액이 2024년도 보면은 2,392억 1,235만 5,860원, 뭐 지출액은 2천억 6,575만 7,170원, 2월액은 환경국 전체 130억 6,075만 8,600원,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계속비이월 뭐 이렇게 다 합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130억 정도. 집행잔액은 다 모든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한 254억 9,402만 7,09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사업 특성상 뭐 환경 정책과야 뭐 정책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예산 현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원 순환가가 제일 많지만 1,226억 7,823만 9천 원, 한 1,220억 정도 돼요. 요거야 뭐 저희가 이제 대행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보조, 대행 보조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품 정책과나 뭐 여기에 14억 9,100만 4천 원이고, 생태 하천과는 421억 7,598만 3,17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환경 지도과도 뭐 지도 쪽 관련된 거니까 한 50억 4,198만 8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액이. 근데 이제 보면 그만큼 좀 이 예산 현액 대비 비례해서 집행 잔액도 당연히 환경 정책과가 자원 순환가야 뭐 어디 대행비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거에 어느 정도 책정 예산 해가지고 아마 편성했을 거라, 뭐 환경 정책과보다는 적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환경 정책과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한 207억 5,429만 9,780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맞죠, 정책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뭐 차질이 빚어졌든 뭐 반납 사유가 있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제일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다음 의외로 또 생태 하천가가 또 많이 남았어요. 28억 5,500만 원 정도. 생태 하천가는 뭐 특별한 그 집행 잔액이 좀 남은 이유가 좀, 저희가 지금 고덕 폐수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폐수 배출량이 감소가 돼서 운영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현덕 저기 현고 공공처리장 하면서 저희 민간위탁 저기 그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입찰 잔액 이런 사항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설 충당 보조금 같은 게 예비비 성격인데 그런 사업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집행 잔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불용을 처리했습니다. 그 예비비 성격은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 부서마다 물어보면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이 결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100% 불용되는 것도 그렇고 예비비 성격이 있다는 게 포상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등. 지금 말씀하신 게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아까 뭐를 말씀하신 거죠? 저희들이 그 시설 충당 그 뭐 보수액 같은 그런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뭐 사고나 뭐 유발됐을 때 저희들 보수하는 그런 금액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건 제가 좀 이따가 이 책자 집행 현황을 보고 좀 몇 가지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 우리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큰 틀에서 한번 보면은 이 100% 불용 현황에 보면은 뭐 저희 이제 검토 보고서이기 때문에 환경 정책과의 2단계 평택시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요게 이제 100% 불용이 됐어요.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보조비로 해서 이렇게 아마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저희가 그 2단계 가축분뇨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은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한 그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이제 2단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타당성 검토까지는 했는데 사업비 선정을 해줘야지 그 용역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의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아, 일단 선정이 안 돼서 일단 네. 선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네, 용역이 진행을 하기 예.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 예. 선정 안 된 이유가 뭐 그래도 확실하게 선정될 걸 생각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용역비를. 저희도 이제 하긴 했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좀 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더 디테일하고 더 면밀하게 그냥 막연하게 세워놓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불용 처리하지 뭐 이런 거보다는 더 확실하게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불용액이 안 생기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 요 관련돼 가지고 요 관련된 거는 998만 5천 원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관리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불용 처리가 된 이유가 그것도 저희 그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뭐 그 처리비라든가 이런 게 유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불용 처리된 것 같습니다. 요 제가 이 주요 집행 현행을 보면은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사무관리비 뭐 이런 관리비 이런 데서 많이 남더라고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뭐 사업에 의해서 용역이든 뭐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그렇다 치는데 이제 관리비 쪽에서 좀 과대하게 편성해서 뭐 쓰다가 남으면 그냥 잔액으로 남고 이런 게 이제 전부서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여기 뭐 오셨지만 다른 뭐 완전 총괄과에서도 계셨으니까 아마 거기도 아마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항은 이제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생태하천과에 있던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비 예산이 저희가 이제 평택호에 이제 녹조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 오염이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이제 하천에 이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이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약간 예비비 성격인데, 근데 24년도에 그 유사한 상황이 안 생겨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불용을 100%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조 아까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예, 녹조하고 이제 환경 오염 사고 있을 때 이제 예비 성격으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들어보면 다 예비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비비 성격. 근데 이제 예비비로는 할 수 없고, 그렇죠? 예비비 우리 일반 네.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 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길까 말까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포상금이 신고가 들어올까 말까 이제 이런 거를 가정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다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장님들마다 다 똑같이.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고민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렇게 가정적인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은 부서에서 그렇게 많으면 그 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 이걸 과연 계속 각 그 부서마다 편성을 다 해가지고 불용 처리를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공통 관리에는 부분이 뭔가 하나 어떤 데서 맡아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거를 좀 집행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뭐 법에서 정해놓은 뭐 예비비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 긴급하거나 뭐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가 있어야지만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포상금이라든 아니면 아까 그 녹조 발생을 위해서 또 써야 되는데 안 생기면 뭐 안 쓸 거고 생기면 써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각 부서마다 많아요. 생각 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각 부서에서 많다 보니까 약간 방법론의 차이인데 약간 이런 거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부기는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예산의 규모만 상황이 안 벌어져 예를 들면 1,000원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놓고 과거에 이제 수년 동안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가장 적은 예산을 예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실제로 발생이 되면 다른 거로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科目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약간의 방문론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예비비 성격 같은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수반되는가. 근데 각 부서에서 저희들도 이제 이 시의원님들이 지역구 얘기도 많이 하시지만 지역구 의원 이전에 저희들은 평택시 의원이에요. 더 크게 보고 더 멀게 보고 또 위원회에서 소속돼 있지만 평택시 전체에 또 의결을 하는 그런 또 이 권한을 갖고 있고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여기 계신 우리 이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환경국의 소속의 공무원 이전에 평택시 공무원이고 또 지방 공무원이고 그럼 전체적인 거를 좀 시야를 보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너무 이제 이 좁게 판단을 하게 돼 보면 아니면 예산 편성이든 뭐든지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보이지가 않으면 다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부서의 외적인 거는 본인의 저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다른 부서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할 때는 협의하고 해서 같이 큰 틀에서 평택시라는 큰 우리 지자체 이런 틀에서 이런 업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 설명 하나 드리자면 예. 아까 부용액이 각 부서별로 이제 100% 부정되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의 결산 측면에서 보면 부정액 100%가 생기면 안 좋은 거지만 때로는 예산의 내용 성격상 볼 때 아까처럼 예비비 성격으로 발생돼서 100%의 부정액이 생겼다 그러면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행인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안 났으니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도 있다. 예산의 결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지적받을 게 당연하지만 내용면의 측면에서는 뭐 그런 사고가 발생 안 돼서 다행인 측면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예비비 성격은 다 그렇죠. 뭐 예비비 특히 우리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집행됐던 거가 보면 이 집중호우나 아니면은 이 폭설에 의해서 습설에 의해서 피난 긴급하게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갖다가 이 예산을 갖고 이 편성을 해서 예비비에 썼는데 당연히 안 일어나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걸 써가지고 많이 썼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결산을 했을 때 10이면 10을 다 써야 되느냐 아니면 제가 또 한번 물어볼 건데 지금 뭐 지금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그럼 예산 절감액이라는 게 부서마다 다 달라요. 있는 데가 있고 과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제가 이 요거를 보다 보면 워낙 이 두꺼운 광범위한 2024 회계년도 결산서인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낙찰 차액, 예산 절감액, 지출 잔액, 그다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비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집행 잔액에 보면. 근데 여기도 지금 환경국도 보면 이 예산 절감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과가 있어요. 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절감을 하는데 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장님이 있는 반면에 없는 분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 똑같이 봤을 때 여기 6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근데 보면 거기에 관리비 쪽에서 예산 절감액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구조를 보면 매 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큰 틀에서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행감을 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추경도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추경도 추가 경정 예산도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보면 자체 또 이 감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제대로 편성을 해서 제대로 잘 썼느냐를 우리가 보고 결산을 어떻게 잘 했느냐 그거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뭐 이것저것 뭐 다 해보면 너무 많은 아까 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워낙 많은 사업 속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장님조차도 이걸 다 파악해내는 거는 역설적으로 뭐 솔직히 쉽지는 않죠. 다 그 팀원분들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나름대로 이 업무 분장에 의해서 제대로 다 집행하고 꼼꼼하게 하실 거로 믿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불용액이나 2월액, 명시 2월이든 사고 2월이든 계속비 2월이든 이거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고질적으로 어디 지자체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이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서로 좀 이 지적을 하면서 더 신경을 쓰면은 예산은 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가 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국 보면 이 사고 2월이나 명시 2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명시 2월 같은 경우도 한 12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부서 총 따져 보면 한 45억 정도 되나요? 12건 정도 되는데 이 2월 금액이 예산 현액이 지출액이 한 저희가 되고 2월액이 한 29억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경국.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사고 2월 같은 경우도 한 10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은 여기도 뭐 예산 현액이 한 39억 6천 정도 되고 지출액이 23억 8천 2월액이 뭐 한 7억 5천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사업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이 이제 한 254억 총 환경국 총 한 249억 254억 정도 집행 잔액이 좀 남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254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이것도 좀 다는 아니래도 점점 감소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줄이고 명시 사고 뭐 계속 비율도 마찬가지로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의 변경이나 이런 전용이나 이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결산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때로는 뭐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이체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우리 환경국 관련돼서는 한 2개 부서에서 있는 것 같아요. 2개 부서에서 생태하천과에서 있는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보면은 산업진흥고도화 세부 사업은 이제 외부 주차장 조성 사업, 그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해서 이렇게 뭐 막 금액은 크진 않는데 66만 원 정도 되나요? 6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시설비로 했다가 부대비로 했다가 이게 뭐 어떻게 통계목은 401-01에서 401-03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뭐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그 시비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비로 대부분 그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이 시설부 대비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시설비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시설부 대비를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 2월 예산이었던 건가요? 명시 2월. 명시 2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창내 습지 생태업 복원 사업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설비를 이건 좀 금액이 좀 커요. 감리비로
지금 여기 변경해서 창례습지 쓰는 게 예, 있어요? 창례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누리광장하고 창례습지가 같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면 착인감리가 지금 양쪽에 있는 그 비용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누리광장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그 부족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창례습지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로 이렇게 예, 감리비로 바꾼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감리비로 그것도 네. 3억 2천인가요? 예, 맞습니다. 금액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집행 현황 요 관련돼 가지고 좀 궁금한 것만 좀 환경 정책과 보면은 이 환경 NGO 단체 등 활동 지원해 가지고 집행자에게 한 250만 원인가요? 남은 게 있어요. 기타 보상금 관련돼 가지고 저기 409페이지 이거 안 갖고 계시죠? 환경 NGO 단체 등 활동 지원 예, 맞습니다. 25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뭐 고라니 포획, 뭐 포상금, 피해 방지, 포획 활동 보상비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예산 집행에 한 25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던데요. 기타 보상금. 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은 거는 1,060만 원 정도요. 지출액은 810만 원. 아, 못 이거 찾으셨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말씀하시는 예?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예, 예, 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그 피해 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보상을 주는 건데요. 그런 이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없어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라니 이게 피해 보상금이나 또 이 고라니 관련된 거 야생동물 무슨 철조망 사업이든가 이게 여기의 사업인가요? 농업 예, 철조망 지원 그 여기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 사업은 부족하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남네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아니 피해 방지를 위해서 철조망 같은 거를 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해가지고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고라니 포획 포상금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돈이 좀 남고 그래서 관련돼서 좀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원 순환과 폐기물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 사업은. 그리고 편성 뭐 일반 운영비고 사무관리비 좀 쉬었달까요? 아 저요? 네. 거기도 한 800만 원, 890만 원 정도가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예. 공공 운영비에서도 한 600만 원 정도가 61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고요. 이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이게 유지관리보수 시스템 그 계약을 하는 건데요. 예, 예. 그 계약하면서 낙찰률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은 본 예산보다는 보통 한 10% 이상은 좀 계약률이 좀 다운이 됩니다. 그럼 그만큼 낮춰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예산을 잡게 되면은 품위 시행 건의를 못해요. 당초 금액을 그 낮게 예산을 세우면 그 금액에 맞춰서 다시 또 10%또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률도 낮춰야 그럼 되고 계속 10%는 남는다는 거네. 역설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입찰 계약분, 낙찰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계속 지금 조금 그 말씀은 계속 그러면 10%는 안고 가야 된다. 입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입찰은요, 일반적으로는 87.745로 해가지고 한 12%에서 13% 미만의 예. 그 예전 가격을 작성을 할 때 거기서 예가를 적용해서 이제 기초 금액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낙찰이 되면 아까 10% 이상 정도는 차익이 생깁니다. 어떤 그러니까 그 입찰할 차액이 때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차액이 지금 생긴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계속 그 차액은 안고 가야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안고 가고요. 중간에 불용해서 반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 또 설계 변경이나 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 남은 잔액 가지고도 설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계약했다고 해서 반납하기는 사업의 성격마다 좀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사업에 보면은 저희 민간 위탁금으로 해가지고는 한 꽤 많이 남아서 4억 6천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세부 사업은 똑같아요. 생활 폐기물 효율적 처리로 들어가서 편성목은 민간 이전. 이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뭐 가로수 청소, 뭐 민간 위탁비 그거 관련된 거 그거 집행하고 평택 에코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 이거 이 수수료 뭐 이런 거 처리비 예, 지급하고 남는 잔액이 한 4억 6천 정도 여기 남는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전체 예산이 그 776억 중에 이제 예. 집행 잔액이 4억 6천인데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하고 남은 그 차액분입니다. 이걸 계속 이게 보니까 다 그런 거 같아요. 예, 조금씩은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순환가가 예산 대비 집행 잔액 1.6%인데요. 그게 아마 계약분, 낙찰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것 과도 마찬가지고 뭐 다 공통된 얘기니까 그건 좀 생략하고요. 이 결산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많은 비용이 남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면은 저는 줄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관련돼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결산 끝나면 조만간에 이제 한 9월 달부터 우리 또 예산 편성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각 부서별로.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결산을 토대로 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조건 뭐 과소 편성을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딱 맞춰서 하는 게 실력이잖아요. 우리 저 부서장님들이 실력이죠. 그게 앞을 내다보는 실력이고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기대하면서 잘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